아니, 이게 무슨 일입니까? 김내성 씨가 아드님 되시죠? 압수수색 영장이 떨어져서 집행 중입니다. 압수수색? 아니, 우리 아들이 무슨 죄가 있다고요? 김내성 씨가 불법 영상을 다운로드 받은 기록이 있습니다. 불법 영상? 아, 아. 명문대도 한 번에 붙은 우리 모범생 아들이 그럴 리가 없지. 가서 성실하게 있는 그대로만 얘기하고 온나. 엄마, 김내성 씨, 조사실로 들어갑시다. 김내성 씨, 유명 연예인 노출 영상 다운받은 적 있죠? IP 추적에서 나온 증거니까 발뺌할 생각하지 마세요. 빨리 대답하세요. 네, 기억은 가물가물한데 받은 적 있는 것 같아요. 고등학생 때 밤늦게까지 공부하다가 머리도 식힐 겸 호기심으로 여러 사이트 돌아다니다 그런 것들 보게 됐는데 유명 연예인 노출 영상이라고 제목을 보고 호기심으로. 당신 호기심 때문에 피해자가 평생 수치심에 떨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냥 있는 영상 내려받았을 뿐이에요. 명문대생이라던데 이거 사이버 범죄인 줄 알죠? 저는 정말 몰랐습니다. 그리고 이거 이게 왜? 게임을 하다가 음란 채팅을 했네요. 아, 그게 공부하다가 밤에 컴퓨터 게임을 했는데 상대방이 자꾸 실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겼는데 좀 흥분해서 그분을 좀 조롱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채팅으로 말싸움이 번진 것밖에 없어요. 그게 죄가 됩니까? 상대방이 형사 고소를 했습니다. 김내성 씨가 상대방 부모님을 은연하게 모욕을 했다는 말을 했는데 아닙니까? IP 추적 결과 김내성 씨가 용의자로 밝혀졌으니까 이 건이랑 병합해서 아마 곧 조치될 겁니다. 곧 이 건 낼 겁니다. 아들, 어떻게 됐노? 뭔가 착오가 있었던 거지? 엄마, 왜? 뭐가 어떻게 된 건데? 나 이건 된단다. 뭐? 네, 공부도 잘하고 착실했던 모범생 아들의 범죄. 엄마 입장에서는 참 당황스러울 것 같습니다. 네, 당황스럽기도 하고 이거 빨리 좀 해결해야 되겠다는 그런 급한 마음도 들 것 같습니다. 네. 사건 정리부터 빨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모범적이고 내성적인 성격으로 현재 명문대에 재학 중인 김내성 씨. 어느 날 불법 영상을 다운받았다며 압수수색을 받았고 이후 경찰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알고 보니 고등학생 시절 유명 연예인의 노출 동영상을 호기심에 다운받은 것과 게임 도중 상대방에게 했던 과도하고 음란한 욕설이 문제가 됐는데요. 게임 상대방은 당시 경찰에 고소까지 해둔 상태였습니다. 큰 문제가 아닐 것이라고 생각했던 김내성 씨와 엄마 박명주 씨. 하지만 김내성 씨는 입건돼 형사처벌을 받게 된 상황입니다. 네, 엄마 박명주 씨 입장에서는 우리 아들은 참 착하고 그렇죠. 또 모범적인 아들인데 이런 지금 문제가 발생했다는 게 굉장히 큰 충격일 것 같거든요. 김경락 변호사님 어떻게 보셨어요? 네, 이 부모님들은 당연히 큰 충격을 받았겠죠. 예. 제가 사건을 좀 알아보니까요. 우리 김내성 군은 지금까지 아무런 사고나 문제를 일으킨 적이 없었고 오히려 이 학업적으로 본다면요. 예. 명문대학에 진학할 정도로 아주
우수한 모범생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사건에 연루된다는 것은 주변에서는요 정말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렇죠. 네. 자, 그런데 화면을 보니까 범죄를 저지른 건 사실인 것 같은데 이게 어떤 범죄인지 한번 정확하게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경찰에서 제시한 혐의는 두 가지였거든요. 첫째는 이 불법 음란물을 시청 소지했다는 것이고요. 이 두 번째는 이 게임 도중에 이 음란한 내용의 채팅을 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요, 우리 주변에서 흔히 발생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이것이 범죄인지조차 모르거나 뭐 가벼운 문제겠거니 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게 문제입니다. 예. 네, 그렇습니다. 이거 학생들이 게임을 하다가 자기도 모르게 그런 어떤 그 음란한 채팅 또 비속어 특히 욕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렇죠. 예. 열을 막 받고 이렇게 되면. 근데 사실은 이게 형사처벌이 대상이 되는 줄은 아무도 생각을 못 하거든요. 어떻습니까? 네, 이 게임을 좀 자주 해보신 분들은 더 잘 아시겠지만요. 이게 경쟁적으로 게임을 하다 보면 사실 서로 비난하기도 하고 또 조롱하기도 하고 그래요. 그렇죠. 그 네. 과정에서 또 험한 말이 또 오고 가기도 하지요. 맞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 이 김내성 군의 경우에는요, 그 내용이 피해자를 상대로 어떤 성적 수치심이나 이 혐오감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표현들이었다는 거죠. 네. 이러한 것은 이 성범죄의 유형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 매우 위험한 행동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대화 내용이 중요하다는 말씀이신데 지금 게임 도중에 한 음란한 채팅 이게 형사적으로는 어떤 책임이 뒤따릅니까? 네, 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보시면요. 이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이 컴퓨터를 비롯한 통신 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글, 영상 등을 이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것을 이 통신 매체 이용 음란죄라고 하는데 보통 이 정식 명칭은 아니지만 이 길기 때문에 줄여서 통매음이라고 많이 표현들 하고 계십니다. 예. 자, 2년 이하의 징역 또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처벌이 정말 무겁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자, 지금 게임 도중에 했던 음란 채팅과 관련해서 상대방이 형사 고소를 했다고 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김내성 씨는 그럼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까요? 우선 가장 먼저 이 피해자에 대한 어떤 진심 어린 사과라든지 이 합의를 위한 노력이 꼭 필요하겠죠. 특히 과거에 이 고등학생 시절의 일이었기 때문에 이 어머님 박명주 씨도요 부모로서 직접 나서서 사과를 하면서 합의를 위한 노력을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그런데 이 게임에서는 이 아이디 정도만 알지 상대방이 누군지를 잘 모르니까 경찰의 도움이 필요할 거예요. 예. 그래서 경찰을 통해서 우리가 사과하고 싶다, 합의하고 싶다는 그런 의사를 전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상대방이 용서는 해도 합의는 안 해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지금 상대방은요, 이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하는데 이 경찰에서 이 김내성 군의 이 아이디만 가지고 이 추적을 하다 보니 네. 이미 오랜 시간이 또 흘렀고 또 이 음란 채팅의 그 내용이 이 상대방의 부모를 좀 욕되게 하는 그 성적 발언이었기 때문에 예. 쉽게 용서받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수사 단계에서 미리 이 변호사를 선임하고 이 변호사를 통해서 사과와 합의의 의사를 잘 전달한다면 수사 단계에서 기소유예를 받는 것이 최선으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요즘은 이 통매음 헌터라는 말도 좀 유행하고 있는데요. 통매음 헌터는 어떤 뜻입니까? 네, 이 언론에서도 가끔 이 보도되었던 이슈인데 네. 이 전문적으로 이 음란한 채팅이 이 게임에서 발견되면 예. 바로 그 화면을 캡처해서 이 여러 개 수집한 다음에 이 고소를 제기한 다음 이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소위 통매음 헌터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고소를 당하는 쪽은 이게 어린 학생인 경우가 많으니까 그렇죠. 그 부모님한테 이 사건을 얘기를 해서 뭐 수백만 원, 수천만 원에 이르는 이 합의금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어린 자녀를 둔 부모님들은 이 상당한 주의를 기울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 게임 하고 있으면 뒤에서 이렇게 지켜봐야 되나요? 어떻습니까? 그렇게 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이거 미리미리 교육을 좀 해야 되겠네요. 그러게 일단 주의가 필요할 것 같은데 자 일단 김내성 씨가 잘 합의를 하셨으면 좋겠고 필요하다면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김내성 씨는 음란물을 또 시청하고 소지한 걸로도 조사를 받았네요. 네, 이 김내성 씨가 과거 고등학생 시절에요. 이 유명 연예인이 등장하는 그 노출 영상이라는 파일을 이 호기심에 이게 다운받았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이 문제는 그 피해자라는 그 유명 연예인이 그 피해 당시에는 미성년자였다는 점이죠. 그럼 이게 피해자가 미성년자일 경우에는
아무래도 조금 더 엄한 처벌을 받겠네요. 그렇습니다. 이 성인을 대상으로 한 음란물과는 이 달리 미성년자가 이 피의자로 등장하는 경우에는요, 우리가 이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로 보아서 무겁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임을 알면서도 이를 소지하거나 시청한 경우에는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우리가 줄여서 일명 아청법이라고 하죠. 네. 이 아청법 제11조 제5항 위반으로 처벌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영상을 그냥 갖고 있거나 보기만 해도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예. 이 부분이 제일 주의해야 할 포인트인데요. 단순히 소지와 시청만 해도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가 있습니다. 아, 이거는 뭐 벌금형 이런 거는 없나 보네요. 사실 과거에는요, 벌금형으로 처벌이 가능했었는데 이 최근에 법이 개정되면서 예. 이 벌금형 조항이 이제 삭제가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은요, 그냥 소지하거나 시청하기만 해도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는데, 뭐 1년 이상이 뭐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네. 이게 1년 이하가 아니라 이상이고요. 이상. 그리고 이런 젊은 대학생이 이런 데서 처벌받는다. 1년이 얼마나 치명적인 처벌이겠습니까? 그럼요. 그러니까 이토록 이렇게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다는 점 반드시 주의해야겠죠. 야, 근데 이 변호사님 아까 말씀하실 때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임을 알면서도 소지하거나 시청했을 때 처벌된다고 했거든요. 알면서도. 그럼 이제 모르고 소지하거나 시청한 경우는 뭐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법 조항 자체에서 이 알면서도를 요건으로 하고 있으니까 네. 모르고 그랬다면 당연히 이제 처벌받지 않게 되겠죠. 네. 자신도 모르게 우연한 기회에 그런 음란물을 접하게 되었다면 당연히 처벌을 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럼 이 사건에서 김내성 씨도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인 것을 몰랐다. 이렇게 변명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요? 하지만 그게 또 이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 이 경찰이 이 드라마에서 이게 압수수색했잖아요. 이걸 통해서 이게 밝혀진 바에 따르면 김내성 씨가 과거에 그 다운받았다는 그 음란물 파일 자체, 예. 그 제목 자체에 이미 고등학생 유명 연예인 XXX의 노출 영상이라는 이런 자극적인 문구가 이미 들어가 있었거든요. 모를 수가 없네요. 게다가 그 당시 그 유명 연예인도요, 이 고등학생들, 이 또래들, 10대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연예인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런 것을 잘 몰랐다. 이런 변명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것을 시청한 지가 1년 남짓이 된 것 같은데 이거를 딱 한 번만 봐도 처벌이 되는 건가요? 당연합니다. 이게 딱 한 번만이라도요, 이 시청을 하면 이 처벌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게 만약에 보고 그걸 삭제를 해버리면 기록이 남아있지 않으니까 처벌 근거가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네, 이 컴퓨터 하드디스크나 이 스마트폰을 이렇게 압수수색하면 이게 포렌식을 하게 되는데 이 포렌식을 통해서 다운받고 삭제한 내역이 다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 다운받았던 영상을 삭제한다고 하더라도요, 처벌을 면할 수 없고요. 자, 내가 이런 거 봤으니까 이제 삭제했으니까 괜찮겠지. 예. 이렇게 안심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처벌에 앞서서 지금 김내성 씨가 피해자에게 뭐 사과를 한다거나 합의를 시도해 보면 어떨까요? 이게 또 이게 굉장히 민감한 문제입니다. 예. 이 앞서 말씀드렸던 이게 음란 채팅 사건은요, 이 고소가 들어온 거니까 이 고소인하고 또 합의한다든지 사과를 시도해 볼 수 있는데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 음란물 문제는 좀 다른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피해자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피해자는 이 자신의 치욕적인 모습이 담긴 그 영상이 인터넷상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멀리 퍼져 있다. 그것 때문에 피해를 입고 있는 것이거든요. 예.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경찰을 통해서 과거 고등학생 때 제가 실수로 그런 걸 봤네요. 합의할게요. 사과할게요라는 그런 시도를 접하게 된다면 그것 자체가 또 떠올리기 싫은 과거를 상기시켜서 피해를 줄 수가 있거든요. 그러네요. 우리가 이걸 보통 제2차, 3차 가해행위가 되니까 네, 맞아요. 2차 가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는 섣부른 합의 시도라든지 사과를 시도하는 것은 자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자, 그런데 여기서 또 의문이 하나 드는 게요. 지금 나눈 사건들 같은 경우에는 김내성 씨가 이제 고등학생일 때 미성년자일 때 일어난 일이거든요. 이런 경우에도 소년범으로 처벌을 받나요? 아주 중요한 지적이신데요. 앞서 우리 문승철 변호사님께서 잘 설명을 해주셨지만 예. 미성년자는 이 소년 재판을 받을 수 있지만 그 기준 시점은 판결 선고 시까지입니다. 그런데 우리 김내성 군은 고등학생 시절에 있었던 일이지만 현재 이미 성인이 되고 대학생이 된 상태에서
이 수사를 받고 있기 때문에 네. 성인과 똑같이 이 형사 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겠네요. 그러면 우리 김내성 씨 처벌이 어느 정도까지 나올까요? 네, 이 아동 청소년 음란물을 소지 시청한 부분도 이 김내성 씨가 과거 고등학생 시절 그릇된 호기심에서 비롯된 이게 잘못된 행동이고 이미 1년 전에 잠깐 다운로드된 그 음란물 파일 때문에 또 무겁게 처벌받는 것이 과연 맞는지 좀 의문이 듭니다. 네. 이게 또 억울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거든요. 비록 이 법정형이 매우 무거운 엄중한 범죄인 건 맞겠지만 이 부분 이러한 사정들을 검찰 수사 단계에서부터 잘 변론하면 기소유예로 선처받을 수 있을 것으로도 보입니다. 궁금한 게 잘 변론을 해야 한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해야 이렇게 잘 변론을 하는 겁니까? 예. 네, 제가 가장 고민하는 게 어떻게 하면 잘 변론하는가 그렇죠. 이겠지만요. 자, 우리 형법에서는요, 형을 정할 때 그 피고인의 연령, 성행, 성격과 행동 그리고 환경 등을 다 종합적으로 고려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자, 우리 김내성 씨는 사실 이 사건을 빼고 나면요, 정말 선량하고 모범적인 학생이었거든요. 네. 잠깐의 실수로 이런 문제가 됐는데 이런 김내성 씨가 자신의 이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면서 그런 반성문도 잘 준비해야겠고 또 주변에서도 김내성 씨는 평소에 이런 학생이다, 이런 범죄와는 거리가 먼 학생이라는 것을 적극적으로 이렇게 선처를 구하는 탄원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실제로 이와 비슷한 사례에서 제가 이 변론을 좀 해서 검찰에서 기소유예를 받거나 또 기소된 뒤에도 법원에서 선고유예로 선처받은 경우가 적지 않거든요. 네. 자, 그러게요. 아동 청소년 음란물을 소지만 해도 한 번만 봐도 이렇게 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 기억을 하고 주의를 줘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당부의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이 사건과 같은 경우에는요, 이 당사자인 젊은 학생들도 당연히 조심해야겠지만 이 어른들의 관심도 필요한 영역입니다. 사실 부모님들은요, 내 자식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계시지만 실제로 제가 반문을 하고 싶습니다. 과연 우리 아이의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무엇이 들었는지, 스마트폰에 무엇이 담겨 있는지 예. 자신 있게 대답하실 수 있는 분이 과연 얼마나 될지 모르겠어요. 물론 이런 학생들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라거나 사생활을 침해하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적어도 이러한 범죄의 위험성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온라인 공간이라는 게 이 익명의 세계일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범죄와 관련돼 있을 때는 이와 관련된 모든 것들이 다 밝혀질 수 있다는 점을 잊지 말고 특히 그릇된 어떤 성적 호기심이라든지 이런 욕망 때문에 이 잘못에 이르지 않도록 아이와 어른 모두 주의를 기울였으면 합니다.